함께 사는 선배에게 고문 수준의 가혹행위를 반복한 20대 연인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한편 이들이 자신들의 학대로 선배의 건강이 악화되자 원양어선 선원으로 팔아버리려고 시도했다는 정황도 밝혀졌습니다. 경찰의 추가 수사로 드러난 사실을 사건 반장에서 짚어봅니다. 네, 양 변호사, 이 20대 커플이 선배에게 가한 고문, 가혹행위 정말 너무 많은 분들께 충격과 분노를 안기고 있는데요. 경찰 추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또 추가적인 학대 정황이 있다고요? 이거는 공포 영화 수준입니다. 그러게요. 저 이거 네. 전달을 제가 이거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리긴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를 수위 모를 조절을 좀 정도로. 할 필요가 있죠. 예, 그러니까 네. 뭐 둔기로 폭행하라고 화상을 입혔다라는 것에 더해서 억지로 막 물을 먹인다거나 아니면 날카로운 물건으로 이 상처를 입은 부위를 아우, 또 예. 찌르고 이런 일이 있었고 추운 겨울에 계속해서 바깥에 머무르게 하고 이런 일들이 네. 몇 개월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고문이죠. 이건 정말로. 김 기자, 우리가 흔히 인간의 탈을 쓴 악마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번 사건에 적용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실, 처음에 알려지기는 같이 살자 뭐 이렇게 호의로 동거를 했다가 뭐 상황이 안 좋아져서 폭행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좀 알려졌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경찰이 이제 구속 송치를 하면서 수사 결과를 따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이 네. 피해자들에게 수사 내용을 좀 설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 피해자 가족들이 전원을 해줬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전에 범행을 기획한 사실을 경찰에 사전에 밝혀냈고요. 계획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과정이 상당히 세밀했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일을 시켜줄 테니 그 면접을 보러 와라. 네. 이런 식으로 먼저 유인을 했고요. 근데 이 피해자가 이 면접에 가지 못한 거예요. 네. 가지 못한 것을 또 빌미로 해서 너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봤다. 이렇게 해서 사용증을 쓰게 하고 네. 그리고 계속 협박을 지속하면서 폭행을 계속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양 변호사, 이 사건 참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인신매매까지 기도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좋지 않아서 네. 그러니까 일용직으로 일을 해서 이 돈을 자기들이 그 돈으로 살림을 하다가 살다가 이게 더 이상 돈을 벌어오지 못하니까 아예 그냥 사람을 넘기려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는 이 부분도 경찰이 추가 수사를 할 걸로 봐요. 이게 예. 도대체 인신매매라는 게 언제적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운영호선에. 예.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뭐 차용증 같은 걸 받고 몇 개월간 일을 하겠다는 거를 이 사람 모르게 뭐 체결하러 한 게 아니냐 네. 이런 정도 의미가 아닐까. 어쨌든 충격적이죠. 애초부터 돈으로만 본 거예요, 사람을. 네. 자, 우리가 이제 범죄 심리학적으로 이 사건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하나는 이제 감정적 동기에 의한 뭐 분노, 뭐 치정, 원한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난 격정적인 사건이 있는가 하면 다른 쪽은 대단히 냉혈, 차분한 상태에서 합리적, 이성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추구한 계획적 범죄. 이 사건 처음에 우리가 알기로는 뭔가 분노. 감정이나 분노에 의한 사건이지 않겠느냐 봤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실상이 어떻습니까? 지금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다룬 방식을 보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자신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이 사람을 동등한 인간으로 보기보다는 자기에게 수입을 줄 수 있는 어떤 경제적 자산처럼 자산, 네. 사람을 자산으로. 맞습니다. 그렇게 대한 그 흔적들이 보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계획적으로 네. 이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한, 네. 돈을 얻기 위한 행동들을 계속했던 것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좀 의심을 하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게 뭐냐면 피해자가 선배란 말이에요. 거기다 운동부에서 중학교 때 같이 운동하던 선배인데 어떻게 나이 어린 가해자 커플에게 그렇게 당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모 대학교 교수가 자기 제자들과 함께 대학원생을 오랜 동안 고문하고 심지어 인분까지 먹였던 그 사건 기억나시죠? 그때도 그 대학원생은 전혀 어떤 문제가 없었던 분이고 누구에게 호소도 못하고 경찰에 신고도 못했었거든요. 그때 이 범행이 이루어졌던 그 과정을 보면 지금 이 사건과 상당히 유사해 보여요. 금전적인 허위 차용 증서, 거액의 책임을 물리고 또 가족을 해야 한다. 이게 말씀하신 걸 보면 네. 이게 더 이제 저 전문가시지만 어떤 한순간의 계기가 있어서 끌려 들어간다고 할까요? 그다음에 그렇죠. 이렇게 무력화되고 네. 차용증 같은 걸 쓰고 또 이제 가족을 해친다라는 그런 협박이 들어가면서 무기력해지는 경우들을 종종 그렇죠. 봅니다. 그래서 네. 정말 가혹한 행위가 벌어지고
나중에 보면 어떻게 저런 일을 다 참고 견뎠지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는데 네. 아마도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딱 그런 어떤 그 덫에 걸려버린 게 덫에,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보이네요. 네, 김 기자 거기에다가 일부에서는 수면제를 사용한 정황이 보인다. 혹은 뭐 그런 유사한 약물을 사용을 해서 최초의 이 노예화의 덫에 이 선배를 끌어들이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도 있죠. 예, 지금 피해자의 가족들이 그 얘기를 언론에 얘기를 하신 거를 보면 네. 피해자가 지금 당시의 기억을 토막토막 기억하거나 거의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수면제 같은 것을 복용을 시켰다라는 증언도 일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본인 그 피해자의 어떤 그 정신을 흐리게 해서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하게 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피해자 상황 말씀 주셨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뭐 의사 진단은 받았을 테고요. 그런 의료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피해자의 상태, 상황 나아지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사실은 이런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었을 때에는 네. 자신의 기억을 일부러 삭제해서 어떤 그런 고통을 피해보려고 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방어 기제로. 네, 그래서 피해자가 사실은 그런 상황에 있다가 네. 지금은 좀 더 안정된 상태로 들어가면서 조금씩 그때를 기억을 되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네. 또 근데 피해자 가족분들이 가장 좀 힘들어하는 부분은 안정을 되찾긴 했지만 아들이 웃지를 않는다. 예, 아직 웃음을 행복을 전혀 그렇습니다. 잃어버렸군요. 예. 그런 부분을 느끼지 아직 어떤 즐거움이나 행복을 느끼지는 못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양 변호사, 가해자에게로 다시 돌아오면 네. 처음에는 그 가해자들에게 적용된 혐의가 뭐 특수상해 뭐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 새로 밝혀진 사실들 포함해서 좀 바뀌겠죠, 혐의가? 바꿔야죠. 네. 이거 훨씬 더 무겁게 적용을 이미 했고요. 예. 한 2달 동안을 사람을 가둬놓고 이게 그 가혹한 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게요. 특수상해가 아니라 특수중간금치상이 된 겁니다. 이게 범죄에서 중자가 붙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네.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범죄, 특수중상해, 특수중간금치 가둬놓고 가혹행위를 했다라는 게 네. 범죄로도 인정이 된 거고 1년 이상 네. 가장 낮게 해도 1년 이상이고 최고 30년까지 가능합니다. 30년까지. 네, 가능한 네,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악마 같은 커플의 목적은 처음부터 돈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를 차례입니다.